벌거벗은 임금님. 사랑하는 아가야, 오늘은 예쁜 옷을 너무 좋아하다 망신당한 어떤 임금님의 얘기를 읽어줄게. 나중에 네가 학교에 다니게 되면 많이 잊게 될 안될센 동화란다. 옛날에 예쁜 옷을 아주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자고 깨면 예쁜 옷, 예쁜 옷, 밥 먹고 나면 새 옷, 새 옷 외쳐대는 게 일이었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옷을 갈아입었지요. 그러니 나라 일을 돌볼 짬도 없었습니다. 궁궐에는 임금님의 옷만 만드는 재봉사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재봉사들은 날마다 새로운 옷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지독한 변덕쟁이여서 새 옷을 입은 지 하루도 못 가 실증을 내곤 했답니다. 이제 나라 안에는 임금님을 만족시킬 재봉사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외국에서 유명한 재봉사들을 불러 비싼 옷을 만들었답니다. 옷을 잘 만든다고 소문난 재봉사는 누구나 환영했지요. 어느 날 두 사람의 거짓말쟁이가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저희들은 최고의 옷감을 짜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한 멋진 옷감을 짠답니다. 어떤 옷감인데 그러느냐? 저희들이 짜는 옷감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기한 것이랍니다. 마음이 나쁜 사람이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 자기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나 바보 같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감이거든요. 그거 참 신통방통하구나. 여봐라, 저들에게 얼른 듬뿍 돈을 주어 그 신기한 옷감을 짜서 나의 옷을 만들도록 하라. 두 거짓말쟁이는 커다란 나무를 몇 개 베어왔습니다. 쓱싹쓱싹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쿵쾅쿵쾅 못을 박아서 커다란 배틀을 만들었습니다. 자, 슬슬 옷감을 짜볼까? 그들은 아주 바쁘게 옷감을 짜기 시작합니다. 짤까닥 짤까닥. 궁궐 안에는 거짓말쟁이들의 옷감 짜는 소리가 하루 종일 울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거짓말쟁이들은 옷감만 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신기한 옷감을 만든 새 옷은 언제나 입어보는 거야? 임금님은 궁금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대신을 불러서 명령했습니다. 그대가 가서 옷감을 얼마나 짰는지 보고 오너라. 예! 훌륭한 대신은 거짓말쟁이들이 옷감을 짜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정말 열심히 옷감을 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배틀에는 실오라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훌륭한 대신은 눈을 비비고 다시 살폈습니다. 그러나 빈 배틀만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아니, 내가 거짓말쟁이이거나 마음이 나쁜 사람이란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바보거나 대신의 직책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단 말인가? 훌륭한 대신은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임금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임금님, 저는 평생 그렇게 아름답고 눈부신 옷감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늬와 색깔이 정말 훌륭합니다. 훌륭한 대신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실대로 얘기했다가는 자기가 마음씨가 나쁘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바보거나 직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그래? 그럼 옷이 언제 완성된다더냐?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일주일, 이주일, 임금님은 안달이 날 지경입니다. 이번에는 나라에서 가장 정직한 대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대신의 눈에도 옷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옷감입니다. 정직한 대신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
언제나 옷을 입어볼 수 있다더냐? 내일이면 옷감을 다 짜고 사흘 뒤면 새 옷이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또다시 하루, 이틀, 사흘. 임금님을 초조하고 안달나게 만드는 사흘이 지났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조심스럽게 새 옷을 받쳐들고 임금님 앞으로 왔습니다. 임금님, 드디어 새 옷을 완성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물론 거짓말쟁이들은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손이었습니다. 임금님과 대신들은 두 눈만 멀뚱멀뚱 꿈뻑꿈뻑 할 뿐 말을 잃었습니다. 임금님은 속으로 한탄했습니다. 내가 임금의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마음이 나쁜 거야? 바보 임금이란 말인가? 결국 임금님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하하,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옷이로다. 어디 입어볼까? 거짓말쟁이들은 임금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깁니다. 조심조심 보이지 않는 새 옷을 입혀드리는 신용을 합니다. 임금님, 이것은 저고리이고 이것은 바지입니다. 색깔과 무늬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 정말 그렇구나. 임금님, 이 망토를 좀 만져보세요. 촉감이 봄바람처럼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 옷을 입으시면 마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처럼 가볍고 편안하실 겁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임금님의 허리를 안고 벨트를 매는 신용을 합니다. 망토를 기다랗게 늘어뜨린 것처럼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신용도 합니다. 임금님, 보십시오. 참으로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감탄을 합니다. 대신들도 임금님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옷입니다, 임금님.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옷은 처음 봅니다. 임금님의 불안하던 마음이 대신들의 칭찬에 사르르 사라집니다. 여봐라, 대궐 밖으로 행차하리라. 신기한 새 옷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싶구나. 임금님의 행렬이 대궐 밖으로 나갑니다. 대신들은 기다란 망토로 떠받치는 신용을 하면서 임금님의 뒤를 따릅니다. 신기한 옷감에 대한 소문은 이미 백성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씨가 나쁘거나 바보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감으로 만든 새 옷이래요. 어머나, 아름다워라. 정말 임금님한테 잘 어울리네요. 백성들 역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원래 임금님이 속옷만 입고 행차를 하시네. 구경꾼들 틈에 있던 한 어린아이가 손가락질을 하며 깔깔댑니다. 우리 임금님은 벌거벗었대요. 그제서야 사람들도 하나 둘 키득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낮게 들리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나중에는 다들 배를 움켜쥐고 웃어댑니다. 아뿔싸, 내가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았구나. 하하호호. 사람들의 비웃음이 임금님의 얼굴을 벌겋게 만듭니다. 서둘러 대궐로 돌아가는 임금님의 발걸음이 점점 바빠집니다. 두 거짓말쟁이가 임금님을 단단히 골탕 먹였지, 아가야? 임금님을 정신 차리게 해준 고마운 거짓말쟁이들이지 뭐니? 사치와 허영은 이렇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망치게 한단다. 안녕, 아가야. 내일은 더 재미있는 동화를 읽어줄게.